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1년 상시 1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DB 구축 30점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 문제가 있는데 요거 이제 XX 프로그램 열어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요 XX 파일 우리 암호 입력해서 파일 불러오세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암호 입력하고 이제 XX 파일을 열게 되면 지금처럼 이제 보안 경고하고 이렇게 나타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컨텐츠 사용 클릭해 주고요. 자, 1번 문제부터 시작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보니까 이제 주식 거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다음의 지시사항에 따라서 각 테이블을 완성해라. 각 4점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배당 정보라는 테이블에서 이제 동그라미 1번, 2번 두 문제 이제 풀라고 나왔습니다. 자, 배당 정보라는 테이블이요. 배당 정보 테이블 더블 클릭해 보니까 지금처럼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가 들어있죠. 이걸 이제 수정하라는 얘기요. 자, 일단은 우리 디자인 모드 먼저 들어갈게요. 자, 디자인 모드 들어갔고요. 자, 1번 문제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이제 id라는 필드를 맨 앞에 추가한 후에 숫자가 일씩 증가하는 그 데이터 형식으로 지정을 하래요. 그리고 기본키로 지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필드를 이제 추가시키는 거니까 종목 코드라는 거 맨 위에 있는 거 있죠? 요 앞에서 이제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이제 행삽입이요. 행삽입을 눌렀더니 지금처럼 필드하고 이제 새로운 게 생겼죠? 그럼 여기다 이제 id하고 우리가 이제 입력해 주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형식 우리가 이제 일씩 증가되게 하려면 우리가 일련 번호로 맞춰주면 되겠죠. 일련 번호로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키로 설정해라 라고 했으니까 아이디가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본키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클릭해서 지금처럼 열쇠 모양이 이렇게 붙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사업 연도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그 필드는 반드시 입력하되 중복된 데이터 입력이 가능하도록 인덱스를 설정해라.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입력되게 하려면 우리가 필수 항목을 우리가 선택해 주면 될 거고 거기서 이제 중복된 데이터가 입력 가능하도록 인덱스를 설정하라 했으니까 인덱스 이제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사업 연도라는 거 요거 이제 필드 클릭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필수를 지금 아니오로 돼 있는데 이거를 예로 고쳐주고요. 인덱스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게 아니오로 돼 있는데 이거를 중복 가능 예로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필수하고 인덱스만 설정해주면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종목 테이블에서 이제 하래요. 이제 우리 배당 정보라는 이 테이블은 닫아버릴게요. X 버튼으로 닫았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그럼 이제 예 선택해주면 되고요. 데이터 통합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눌러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목 테이블이요. 종목 테이블도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가 들어있죠. 이걸 가지고 이제 데이터 수정하라는 거예요. 자,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고요. 동그라미 3번 문제 보니까 종목 코드라는 필드가 있대요. 종목 코드가 요 첫 번째 필드를 보고 얘기하죠. 여기에는 1, 2, 3, 4, 5, 6 이런 형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받으래요. 입력을 받는데 다음과 같이 이제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오. 이렇게 이제 1, 2, 3, 4, 5, 6하고 이제 숫자가 입력되는데 그때 숫자 입력은 0부터 9까지의 숫자가 반드시 입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럼 우리가 숫자를 입력할 때 입력 마스크 대치 문자에 보게 되면 0이 있고 9가 있고 샵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서 이제 필수 요소가 0이죠. 0. 왜? 문제에서 반드시 입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필수 요소로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1, 2, 3, 4, 5, 6 그랬으니까 동그라미 6개 쭈르륵 찍어주면 될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입력할 때 입력 시 데이터가 입력될 그 자리에 샵으로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만들래요. 우리가 입력 마스크를 만들 때 맨 앞에다가 이제 입력 마스크 지정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필드 세미콜론 찍어주고 두 번째 필드 입력할 때 이제 중간에 뭐 빼기가 됐든 는이 됐든 그런 서식 문자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거 이제 테이블에 이제 저장할래 말래 그 여부를 지정하는 건데 뭐 저장해라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 없으니까 그냥 이제 빈칸으로 그냥 지나가면 될 거고 그 뒤에 이제 세미콜론 찍어주고 그 뒤에 이제 데이터가 입력될 그 자리에 이제 표시할 문자를 마지막에 이제 지정해 주면 되죠. 그때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샵 찍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 코드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입력 마스크 여기 들어가서 0 6개 써주면 되죠. 해서 000 000 이렇게 찍어주고 세미콜론 찍고
그 뒤에 이제 저장 여부를 찍어주는데 저장 여부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니까 그냥 세미콜론 찍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돼요. 넘어가서 이제 입력될 자리에 샵을 표시해라 라고 했으니까 맨 뒤에다가 이제 샵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입력 마스크 다 설정했으니까 정상적으로 되나 안 되나 확인 한 번만 해보자고요. 우리 데이터 시트 보기로 들어가고요. 맨 밑에 필드 내려가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한번 입력해 보면 되겠죠. 자, 맨 마지막에 이제 종목 코드 클릭해 보니까 입력할 자리에 이제 전부 다 샵으로 이제 표시가 됐고, 그 옆에 가서 이제 회사명, 종목 코드 입력 안 하고 회사명 그냥 조금 입력해 볼게요. 입력하고 나서 그 밑으로 내려가려고 클릭을 했더니 종목이라는 테이블에 종목 코드, 필드 값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라고 떴죠. 입력을 안 하니까 못 지나가잖아요. 그죠? 못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이제 숫자가 반드시 입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 놓은 거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입력 마스크 맞게 설정한 거죠. 여기서 이제 확인 누르고요. ESC 눌러서 취소시킬게요. 그리고 가서 이제 디자인 보기요. 그러면 이제 3번 문제 이제 맞게 풀었고, 4번 문제 보니까 상장 1이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그 필드에는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할 때 기본적으로 오늘 날짜가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때 이제 날짜만 표시하는 함수를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상장 1이라는 게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상장 1 찍어주고 우리가 기본값 설정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날짜만 표시하는 그 함수를 써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다가 이제 데이트하고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 시켰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예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맨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 상장의 필드 마지막 데이터 보니까 지금처럼 전부 다 샵으로 표시됐는데 이거는 열의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죠. 열의 너비를 조금 더 크게 보니까 오늘 날짜가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기본값이 이렇게 이제 설정됐다. 그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디자인 보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예요. 5번 문제 보니까 결산월이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그 필드에는 1부터 12까지 그 값만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해라. 결산월 그럼 1월달부터 12월달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 그 데이터만 입력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결산월이라는 이 필드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유효성 검사 규칙 설정 한번 해보자고요. 1부터 12 그 사이의 숫자만 입력해라 라고 할 때 우리가 between이라는 거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between이라고 써주고 1 and 12 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1부터 12까지 그 사이의 숫자만 입력되게 그렇게 이제 유효성 검사 규칙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데이터 시트 보기 들어가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고요. 규칙이 바뀌었다.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럼 예 눌러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맨 밑에 내려가서 이제 결산월 좀 찍어보자고요. 결산월에 가서 여기다가 이제 13이라고 제가 입력을 하겠습니다. 13이라고 입력하고 나서 엔터를 땅 하고 눌렀더니 여기 나왔죠. between 1 and 12 이 유효성 규칙에 의해서 하나 이상의 값이 사용 금지됐다. 왜? 13이라고 썼으니까. 그래서 이 필드에 식에서 사용 가능한 값을 입력하시오라고 그렇게 떴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5번 문제도 맞게 풀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ESC 눌러서 취소시키고 입력하던 거 취소시키고 그냥 요 테이블 닫을게요. X 버튼으로 닫았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1번 문제 전부 다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종목 테이블에 그랬습니다. 종목 테이블이요. 일단 종목 테이블 열어보자고요. 열어서 봤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여기서 이제 업종 코드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자, 업종 코드가 지금 이곳에 들어있죠. 이 업종 코드 필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회 속성을 설정해라. 5점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지상이 여러 가지가 나왔죠. 첫 번째 거 보니까 업종이라는 테이블에 보게 되면 업종 코드가 있고 업종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있대요. 이 두 가지를 콤보 상자 형태로 표시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업종 코드는 콤보 상자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텍스트 상자 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콤보 상자로 바꾸라는 얘기죠. 자, 우리 디자인 보기 들어가고요. 우리 업종 코드에 대해서 그렇게 할 거니까 이제 업종 코드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조회라는 요 탭으로 이동해주면 되겠죠. 조회라는 탭으로 이동하면 지금 현재는 텍스트 상자로 돼 있다. 그렇게 표시돼 있죠.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콤보 상자로 바꿔주면 되겠죠. 콤보 상자 바꿔서 그 밑에 보니까 행 원본 유형은 테이블 컬이다 라고 돼 있는데 테이블 컬이 맞죠? 왜? 우리가 이 콤보 상자를 만들 때 이제 업종이라는 그 테이블에 들어있는 업종 코드와 업종이라는 거 이 두 가지를 이제 나타낼 거니까 테이블 쿼리가 맞고 그리고 행 원본 찍어서 끝에 보게 되면 점점점이라고 있습니다. 요 점점점 클릭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업종 테이블 가지고 하라 그랬으니까 업종 테이블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추가시켜 주고, 그리고 여기서 X 버튼 눌러 닫아버리면 되겠죠. 닫아놓고 그 다음에 업종 코드랑 업종 이 두 가지를 콤보 상자 형태로 표시해라 라고 했으니까 업종 코드에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업종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렇게 해서 두 가지 다 여기다 추가시켜 주면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지상 보니까 필드에는 업종 코드가 저장되게 그렇게 하래요. 그러면 업종 코드라는 게 우리가 지금 콤보 상자 만들 때 첫 번째 열에다가 집어넣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가 바운드 열을 이제 1로 설정해 주면 됩니다. 자, 일단은 쿼리 작성기 요건 닫을게요. X 버튼 눌러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 눌러주면 되겠죠. 예 눌러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바운드 열은 1이다 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열 개수하고 물어보죠. 열 개수는 문제상에서 뭐 열의 개수를 두 개로 해라 그런 말이 없지만 우리는 콤보 상자로 만들어서 이 두 개 열을, 이 두 가지의 열을 우리가 둘 다 표시해야 되니까 알아서 열의 개수 2로 고쳐줘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목록의 너비를 5cm로 설정해라 라고 했죠. 그래서 목록 너비하고 여기 있는데 지금 자동으로 돼 있어요. 여기 써져 있는 거 지우고 여기다가 이제 5cm 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5cm라고 입력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이제 목록 값만 입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래서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목록 값만 허용이라는 게 있죠. 이게 지금 아니오로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예로 수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목록값만 입력할 수 있게 목록값만 허용하겠다. 그렇게 해서 예로 이렇게 설정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다 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콤보 상자로 나오나 안 나오나 확인 한 번만 하자고요. 데이터 시트 보기로 들어가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 예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업종 코드 한번 찍어보자고요. 찍어서 봤더니 콤보 상자 형태로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럼 여기서 찍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업종 코드가 나오고 업종이 나오고 두 가지 모두 다 나타나네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상에 나와 있는 그 그림 좀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문제 그림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업종 코드가 이제 콤보 상자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져서 지금 이곳에 보니까 이곳에는 뭐만 표시가 됐어요? 업종만 표시가 됐죠. 우리 거는 지금 아까 업종 코드랑 업종이랑 두 가지 모두 다 나타나게 이제 그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문제 그림상에는 업종만 그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것도 문제 그림이랑 이제 똑같이 만들어 줘야 된다고요. 자, 그럼 이제 그거 설정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갈게요. 디자인 보기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나죠. 나타나면 이곳에서 이제 뭘 해줘야 되냐. 우리 거는 실행했을 때 업종 코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업종도 나왔어요. 거기서 이제 업종 코드가 안 나오게 하려면 우리가 열의 너비를 우리가 설정해주면 돼요. 그때 이제 업종 코드가 앞에 나오니까 그거를 이제 0cm로 만들어주세요. 그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업종이 나오는데 그 업종은 5cm로 해달라.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업종이 왜 5cm로 이렇게 입력을 하냐. 우리 문제상에서 목록 너비를 5cm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어차피 그 콤보 상자에다가 우리는 업종만 표시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 목록 너비만큼 5cm라고 이렇게 써준 겁니다. 그리고 업종 코드는 나타나지 않게 화면상에는 안 나오게 열 너비를 지금처럼 0cm로 그렇게 이제 입력해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문제 지상에는 이 열 너비에 대한 그 문제가 지상이 없어요. 없더라도 우리 문제 그림이랑 어차피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 그림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이 열 너비까지 이렇게 이제 수정해 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정 다 했으면 이제 X 버튼 누르고 꺼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종목이라는 거, 요 테이블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시켜서 업종 코드를 이제 클릭해 보니까 아까는 이제 업종 코드랑 업종이랑 둘 다 이제 표시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업종 코드가 나타나지 않죠. 그리고 업종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문제 그림이랑 완전히 이제 똑같아졌죠. 이렇게 하면 이제 2번 문제 끝이요. 자, 그러면 이 테이블 닫을게요. X 버튼.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배당 정보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그 배당 정보라는 테이블에 보게 되면 종목 코드가 있대요. 그리고 종목이라는 이 테이블에 보게 되면 또 종목 코드라는 이 필드가 있는데 이 두 테이블 간에 종목 코드를 서로 참조한대요. 그때 테이블 간의 관계는 m/1이다. 다음과 같이 테이블 간의 관계를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얘도 5점짜리래요. 자, 일단은 관계 설정부터 들어가자고요. 관계 설정하려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도구라는 요 메뉴로 들어가면 되죠. 자, 데이터베이스 도구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관계 설정할 거니까 관계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개 테이블 간에 관계가 이미 설정돼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XX 파일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그 관계는 수정하지 마라. 지금처럼 원래 있던 거는 손대지 마라. 그거죠.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업종이라는 테이블이 있고 종목이라는 테이블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관계 설정할 거는 배당 정보라는 이 테이블이랑 종목이라는 테이블에 대해서 그렇게 할 거예요. 종목 테이블은 이미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배당 정보라는 이 테이블만 추가시켜 주면 되겠죠. 해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테이블 표시요. 테이블 표시 들어간 다음에 배당 정보라는 이 테이블 더블 클릭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배당 정보 추가시켜 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X 버튼 눌러 닫아버리고요. 이 두 테이블 간의 관계는 종목 코드로 그렇게 설정하라 그랬으니까 아무 종목 코드나 쭉 드래그해서 반대쪽으로 넘겨주면 되겠죠. 넘겨줬더니 종목이라는 테이블의 종목 코드, 배당 정보라는 테이블의 종목 코드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코드를 가지고 관계 설정하겠다. 그거죠. 자, 지시사항 좀 보자고요.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이 유지되도록 설정하시오. 그럼 요거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라는 거 요거 이제 체크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시사항 보니까 참조 필드의 값이 변경이 되면 관련 필드의 값도 변경되도록 그렇게 설정하래요. 그럼 이제 관련된 레코드는 모두 다 업데이트해라. 그거죠. 그래서 두 번째도 체크.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보니까 다른 테이블에 참조하고 있는 그 레코드는 삭제할 수 없도록 설정해라. 근데 여기서 세 번째 옵션에 보니까 모두 삭제로 돼 있으니까 얘는 체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관계 설정할 때 이 두 가지만 이렇게 체크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만들기만 눌러주면 되겠죠. 만들기요. 만들기 눌렀더니 이 두 테이블 간의 관계가 1대 다관계다.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관계 설정 끝났죠. 끝났으니까 여기서 이제 닫기 누르고 이제 꺼버리면 되겠죠. 껐더니 관계 설정한 게 있는데 그거를 저장하겠냐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관계 설정 끝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DB 구축 문제 세 문제 다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 세 문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뭐 문제 풀 때 헷갈리거나 조금 애매한 게 있다 그러면 그 내용은 반드시 반복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여기서 지금 뭐 DB 구축 문제에서는 뭐 예전에 그냥 나오던 그런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된 거죠.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아요.